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서울과 평양에서 일주일간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같은 페이지를 펴고 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비건 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선 자잘한 합의가 아닌 통큰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데 한미가 같은 생각임을 강조한 거란 해석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전화통화로 의견을 나눌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간 면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We are on the same page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모두 빅딜, 그러니까 통큰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건 대표는 2박 3일간의 평양 실무 협상에 대해 환대를 받았으며 북미가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전화통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직접 만나 장관급 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의 실무진들은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북미가 서로 주고받을 빅딜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북미 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게 된다면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하노이의 상황 지금 점점 분주해지고 있는데 현지에서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했을 때 동선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김 위원장이 하노이 시내를 벗어나서 다른 곳을 찾아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군요. 네, 북미 회담 전에 북베트남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경우에 오는 24일쯤을 전후해서 김 위원장이 이곳 하노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베트남의 경제 발전상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노이를 벗어나서 다른 도시까지도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처럼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를 하면서도 관광 산업도 상당히 발달했고 또 외국 자본 유치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을 생각해보면 바로 전날에 깜짝 외출을 한 정도였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이가혁 기자가 하노이에 한 나흘 정도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김 위원장의 방문 예상지로 꼽힙니까? 네, 준비된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노이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하이퐁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트남 3대 도시입니다. 또 여기는 베트남 북부 지역 최대 항구도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의 스마트폰 공장이 있고 또 빈그룹 산하 완성차 공장도 이제 완공이 돼서 곧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둘러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국의 잘 돌아가는 기업의 상황을 자랑스럽게 김 위원장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다시 60km를 더 가면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관광지죠. 불과 석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이곳에 하롱베이에 직접 가서 배를 타고 관광 인프라를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김 위원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물론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지금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의문점은 과연 김 위원장이 하노이를 벗어나서 저렇게까지 다니는 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요, 김 위원장이 교통 통제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면 이 동선은 충분히 하루에도 이동이 가능한 동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정상국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한 번 더 부각을 할 수가 있고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경제를 챙기고 있다, 이걸 선전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런 동선이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게 이곳 현지에 있는 외교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개최지가 한 달 전쯤에 발표됐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는 좀 시일이 촉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하노이 현지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취재진들이 점차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일본 취재진도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만났다고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베트남 당국은 국제 미디어 센터를 조금 더 신속하게 설치를 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우리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베트남 외교부 청사 안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아침 일찍부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갔고 아침부터 여러 회의를 하느라고 상당히 정신없이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북미 양국의 협상 실무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쯤 이제 현지에 와서 미리 동선도 짜고 경호 준비도 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네, 지난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두 정상이 만나기 딱 보름 전에 양측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경호, 의전 이런 것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걸 적용을 해보면 지금쯤 오늘 내일쯤에도 충분히 두 측이 만나서 이런 것을 논의를 할 수 있다. 이게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비서라고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싱가포르 때처럼 먼저 하노이로 올지 언제 올지 또 오게 된다면 백악관 신무진들과는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예, 오늘은 개성공단이 갑자기 문을 닫은 지 딱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에게는 당시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만간 다시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의 시선은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이들 기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300평 규모의 도자기 공장엔 불이 꺼진 채 재고만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이 떠난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10년 전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 업체는 생산시설을 모두 개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도 3년째 시간이 멈췄습니다. 생사고를 같이 했던 북한의 우리 직원들 실제 아주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어떨 땐 꿈에도 나타납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다른 업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123곳, 피해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내 공장 잘 있을까? 그 전망대 가가지고 그 망벙이 있더라고요.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개성공단은 이들에게 사업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들 자랑도 하고 저희 문화와 똑같습니다. 작은 통일 안에서 우리 저희들은 산다고 우리 행복하게 생각을 했었죠. 이달 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만큼은 여느 때와는 다르지 않는가.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서 옛날처럼 마음껏 한번 다음 달 3월 달이라도 좀 열렸으면 꼭 열리기를 정말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